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 방구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찍고 싶은데 거짓말 아니고 지금 날씨가 그래서 따뜻하고 안전한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메라 구도를 좀 바꿨는데 원래 항상 일정한 건 아니지만 저를 이제 목격하신 분들이 가끔 메시지나 댓글로 웬디님이 실물이랑 영상이랑 다르게 생겨서 확신이 안 들어서 저한테 말을 못 걸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룸메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언니도 제가 영상이랑 실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얼굴이 더 크고 동그랗고 포동포동하게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아래서 약간 찍다 보니까 왜 턱살 막 이렇게 나오게 찍다 보니까 더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고 이런데 실제로도 통통하기는 합니다. 얼굴에 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실제랑 다를 줄은 몰랐어요. 언니가 이제 카메라를 살짝 위에서 찍고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해줘서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조금 실물과 근접한 영상을 찍어보기 위해서 바로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이 이제 영어로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무엇이냐면 wendy님은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나요?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는데 그랬으면 진짜 훨씬 잘했겠죠? 그리고 초반에 영어 때문에 고생도 안 했을 거고 인종차별이나 언어차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캐나다에 와서 언어차별을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풀어보기 위해 오늘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초반에 아마 그게 진짜 손에 꼽는 초창기 영상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인종차별을 겪었던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걷는 그런 비디오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큰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백인 할아버지가 Get out of my way, go back to your country 이렇게 말을 한 거였는데 이게 정말 흔한 인종차별인지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냥 이제 어물쩍 넘어갔죠. 별말 없이. 왜냐면 백인, 덩치 큰 백인의 남자였으니까 못 알아듣는 척 했어요, 솔직히. 작은 인종차별은 사실 일상 속에서 조금씩은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염색할 때도 아시죠? 저한테 누가 블론디 에이시안인가? 그렇게 말해서 블론디 옐로우라고 말해서 제가 막 화나서 막 염색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거의 아직 그래도 이제 금발은 아닌 정도? 근데 타인종에 대한 차별은 백인이나 흑인이 아시아인만 갖고 있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백인들도 자기들이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사실 종종 받는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민국이기 때문에 타국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태어난 네이티브 백인들 그 사람들도 물론 자기들의 할머니들이 이민해서 여기 살고 있는 거겠지만 하여간 여기 네이티브인 사람들,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네이티브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장 내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일 경우 그러면 이제 자기는 너무 소외감이 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중국어로 말하고 또 자기랑 좀 트러블이 있었을 때 옆 사람에게 중국어로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네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내 욕을 하는 게 뻔히 느껴지는데 그게 확신이 안 되니까 대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속만 끓이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거를 자기들이 인종차별로 느낀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나라 말로 바로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욕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죠? 이게 다 뉘앙스로 알아는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태클을 걸지 않는 거지 좀 성격이 난폭한 사람들은 너 방금 내 욕한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달라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어도 좀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것만 인종차별이 아니고 사실 저는 언어차별도 인종차별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언어차별이라는 게 영어를 내가 잘하건 못하건 아니면 어느 정도 말이 통할 정도로 하건 이거랑 전혀 관계없이 영어권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할 거라고 미리 판단하고 무례한 말을 한다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거나 현지인들과 나를 차별을 한다거나 다 언어차별이자 인종차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일하면서 당했던 게 사실 가장 좀
마음이 아팠었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같이 파트너로 일했던 친구가 아시안이었고 또 같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도 물론 뭐 영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긴 했지만 유창하게 막 스몰톡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봐야 뭐 안부 인사 정도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뭐 스포츠 얘기하고 뭐 그 정도? 그래도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오래 일했고 저도 이미 몇 개월 카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커피랑 뭐 카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되게 익숙한 상태였어요. 모든 이제 커피 종류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고 맛이나 이런 커피 제조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다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어떤 여자랑 남자 손님이 둘이 들어왔어요. 여자도 흑인이었고 아마 잉글리시 스피커였는데, 제가 판단한 액센트로는 여기 캐나다 네이티브는 아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잉글리시 스피커였어요.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페마다 아이스 커피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카페는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하면은 블랙에다가 시럽이랑 크림 같은 걸 이미 믹싱해서 약간 믹스 커피 아이스 같은 느낌? 달달한 아이스 커피? 그게 이제 기본 아이스 커피인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블랙에 시럽만 넣은 게 아이스 커피인 가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랙으로 마시고 싶으면 꼭 블랙이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를 마시려면 또 따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해주셔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의 경우 저희한테 와서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드립 커피에 시럽을 조금 첨가하거나 이제 손님이 요구하면 그냥 블랙으로 주는 그게 일반적인 아이스 커피였고, 그래서 그걸 줬는데 이게 아니래. 아니 나는 아이스 커피 있잖아, 그 좀 달달하고 크리미한 그 아이스 커피 그거 말한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얘가 다른 카페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기본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크림이랑 넣어서 더 달달하게 만들어줄게, 크림이랑 설탕 넣어서. 그럼 괜찮겠어? 그러는데 아 일단 해보래. 그래서 제 파트너가 이제 거기에 시럽도 넣고 크림도 넣어서 그걸 줬다? 근데 아니래요. 너네 왜 자꾸 내 말귀를 못 알아먹니? 그 스러시한 아이스랑 섞여가지고 되게 달달하고 커피향 나는 그 아이스 커피 있잖아. 내 코어커랑 갑자기 이제 진지해졌어. 저 사람이 원하는 커피가 내 생각에는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설명하는 게 되게 유명한 팀월튼의 아이스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못 알아먹는다고 되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너가 원하는 그런 아이스캡 같은 건 없고 대신에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라던가 그 비슷한 음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 되려 화를 내면서 자기가 싸게 먹으려고 그렇게 주문한 줄 아냐, 너네는 주문도 못 받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캐나다가 왜 이런 애들을 받아주고 카페에서 왜 이런 애들을 고용해서 쓰는지 모르겠다,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손님이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몇 개월 일하는 동안 손님들이 다 너무 착하고 천사 같고 항상 뭐 기다려주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제가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완전 그날에 우리 기분을 와장창 깨버린 거예요. 여자가 막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에 만들어준 그 커피를 가지고 자기는 간다고 나와버렸어. 같이 있던 남자가 너무 민망했던 거야. 자기가 저거 혹시 가격이 다르면 자기가 페이하겠다고 엑스트라 들어간 거 페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자기도 그 메뉴에 대해 잘 몰랐다고 이렇게 사과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저랑 코워커랑 얼이 빠져 있었는데 둘 다 성격이 긍정적인 편이라서 되게 금방 돌아왔고, 다른 코워커들한테 야 우리 이런 일 있었다? 대박,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아이스캡 주문하는데 막 우리한테 데려 막 영어 못한다고 차별하고 막 화낸 거 갔어 그랬는데, 오히려 막 다른 캐네디언 코워커가 막 그 사람 완전 인종차별자네 막 이러면서 화내줄 정도로. 아무래도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저희 생각에는 여기 현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런 언어차별을 들었어요 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상 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영어를 되게 잘해. 오히려 그런 이민자들이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뉴커머들을 더 무시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난 정말 일부러 상대방이 내 영어를 못 알아들을까봐 진짜 또박또박 잘 말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상대방이 what?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왜 굳이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걸 드러내려고 할까? 두 번째 무시하는 경우는 자기가 나한테 일부러 말을 막 엄청 빨리 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나한테 말 엄청 빨리 하고 막 슬랭도 되게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너 내 말 알아먹었니? Do you understand me?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거는 손님들이 가끔 막 주문을 커스텀을 장난 아니게 해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걸 받아 적고 있지. 난 분명히 반응을 하고 있어. 응 그래 오케이 이만큼 하면서 나는 분명 대꾸를 하고 있는데 다 말한 다음에 자기가 좀 빨리 말했다 이거지. 자기가 좀 은어도 조금 섞었었고 Do you understand me? 그냥 은근히 남들 모르게 나를 약간 창피를 주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언어차별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알아들었지. 걱정하지 마. 네 커피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일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조금 창피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뒤에 손님들도 다 들으니까. 저도 그걸 몰랐는데 이것도 제 코워커가 알려줬어요. 제 코워커가 하는 말이 네가 못 알아들었으면 당연히 네가 다시 되물을 텐데 네가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에서 Do you understand me? 이렇게 말하는 건 너를 언어로 차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도 그 사람한테 웃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카페에서도 약간 손님들이 살짝 진상을 피우거나 과격한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캐나다 네이티브 직원들은 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손님인데도 나 네 주문 안 받아. 너한테 서비스 제공 안 해. 나가.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가 못 알아먹었다 하면은 Pardon me? 아니면 뭐 Say it again? 다시 말해줄래?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 Do you understand me를 제가 인종차별이라고 확실히 느낀 게 이제 제가 어떤 카페에 손님으로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이제 전 줄을 서서 있다가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아직 뭘 먹을지 고르질 못한 거예요. 제 뒤에 손님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문화가 막 빨리빨리 주문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좀 되게 여유롭게 사람들이 줄에서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고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주문 받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 딱 쳐다봤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계산만 끝내고 받을게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나이 든 아저씨가 뒤에서 It's okay. I have nothing but ti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게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 괜찮아. 천천히 해. 뭐 take your time 이런 거랑 뭐 비슷한 맥락에 뭐 저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린 건 당연히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thank you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Do you understand me?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이상한 의도로 물어보는 것 같진 않아서 Yes, I do 이렇게 말했어요. 너 여기 여행하는 중이네요. 근데 제가 그때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난 저기서 일하다 온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너 여기 여행하는 중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나 지금 일하다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커피 마시러 온 건데? 그랬어요. 근데 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러면서 뭐 얼마 안 되게 했으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너 영어 공부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아니고 난 일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왜 학교 안 다녀?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충분히 그 사람이랑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넌 나를 이해하네 마네, 넌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네 마네 이렇게 오지랖을 떠는 거야. 이제 저는 카페에서 잠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 사람은 이제 커피를 다시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 여행 잘 즐기다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꾸할 새도 없이. 아 이때 나는 그걸 느꼈어. Do you understand me?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을 언어로 차별하겠어 라는 마인드가 깔려있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상 그냥 이게 뉘앙스나 이런 거 없이 파악했을 때 너 내 말 이해하니? 이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너무 빨라. 이런 표정을 순간 딱 지을 때 너 내 말 이해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언어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이게 친구들이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너 내 말 이해했어?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언어차별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아주 착한 마인드에서 나온 질문이니까.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내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o you understand me? 라고 했을 경우 확실한 언어차별이 되는 거죠. 인종차별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그거를 커버 쳐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카페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막 물어봤는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보통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말을 쉽게 바꿔서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천천히 말해주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말이니까 어차피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천천히 말해주던 말건.
근데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아 지금 이분이 너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이거야 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했더니 막 천만에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제일 감동했던 사연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친구랑 어디를 가려고 트레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약간 한국어로 말하면 지하철 같은 여기에 트레인인데 지상철인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한 명이 비틀비틀 막 다가오면서 너네 여기가 무슨 땅인 줄 알아? 너네가 지금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말은 그럼 니네 나라로 돌아가 뭐 이런 거거든요. 니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 앞에 우리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었어. 근데 그 옆에 앉았던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던 약간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였어요. 갑자기 못 참겠다는지 헤드폰을 탁 벗더니 저를 향해서 딱 돌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 잘 지냈지. 너는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네 지금 어디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스케이트 타러 가는 길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가는 길이야. 그래서 저기 공원 가가지고 스케이트 빌려서 스케이트 타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무 재밌겠다. 나 스케이트 타본 지 몇 년 됐는데 뭐 이러면서 원래 알았던 친구인 경 마냥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혹시 글렌보우 뮤지엄이라고 가봤어?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막 혼자 떠들어주는 거예요. 거기 매월 목요일 무료거든? 그러니까 너네 꼭 한번 가봐. 거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거든? 막 이렇게 막 친구처럼. 그래서 너무 놀랬지만 이 여자가 지금 저 약에 취한 남자한테서 우리를 구해주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대꾸를 하면서 막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놀랐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저렇게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고마운 기억이에요.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랬던 사람들도 모두 여기 캐나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종차별하고 언어차별이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일을 당한 친구를 위로해주거나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다른 이제 저한테 항상 위로해줬던 손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도 훨씬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기 때문에 또라이는 어딜 가나 있고 뭐 한국에도 또라이는 있으니까요. 너무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진정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겪었던 언어차별에 대한 에피소드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ope you see you again. Three beers for me, right?